자, 합시다. 11번. 요거 이제 경찰대 문제예요. 2021학년도. 좀 되기는 했는데 물어보는 게 두 가지입니다. 볼게요. 신입생 50명을 모집하는데 와우 5,000명 지원했대. 지원자 5,000명 입학시험 점수의 평균 표준 편차 정규분포 따른다 알려줬어. 그리고 몇 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한대. 그리고는 물어본 게 두 개.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 요렇게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자, 일단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정규분포 얘기 있으니까 x는 따른다. 얼마야? 63.7, 그 다음에 10의 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x를 뭘로 둔 거야? 항상 표시해야 돼. x 뭐야? 여기서 말하는 시험 점수야. 시험 점수. 이렇게. 얘는 시험 점수를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얘는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있는 건가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몇 점 이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선생님이 장학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그 B거든? 장학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지금 뭐라고 했냐면 점수가 94.6 이상인 학생들을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고 한 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된 학생을 직접 찾아낼 수는 없어. 그치? 우리가 전체 애들의 점수를 아는 건 아니야. 근데 뭘 아냐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걸 알고 있고 평균 표준 편차를 알고 있으니까 나는 얘를 가지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확률은 찾을 수 있어. 여러분 확률은 찾을 수 있죠. 요건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보면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야 되니까 94.6에서 누구를 빼야 돼? 63.7을 빼고 그 다음 어떻게 돼? 10으로 이렇게 나누는 요걸로 확률은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요 계산하면 얼마니? 3.09. 맞아요. 여기 3.09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렇게 쓸까? 얘가 3.09 이상일 확률, 이 자리가 바로 장학생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얘를 표준정규분포 곡선으로 가셔서 여기가 이제 표준정규분포니까 0으로 바뀌고 3.09라고 하는 이 Z값 이상인 요만큼이 요 자리가 장학금 받는 학생이래요. 장학금 영역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나는 장학금 영역의 확률, 넓이를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찾아볼까? 원래 여기가 0.5인데 0부터 0.49가 얼마예요? 0.499예요. 그러면 장학금 영역은 얼마가 돼요? 0.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00명 중에 1명 장학금 받는 거야 라는 뜻이야. 알겠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험 점수는 응시 인원 전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체 중에 1000명 중에 1명은 장학금을 받아야. 자, 그런데 지금 지원자가 몇 명이었어? 5,000명.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5,000명의 0.00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예요? 5명이 장학금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뭘 찾았어요? B를 먼저 찾았어요. 여기 구한 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가보자. 자, 그러면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 자, 그럼 걔는 이렇게 해볼게요. 입학하기 위한 최저 점수. 그럼 이번에는 아까 이제 없어졌으니까 다시 쓸게. x는 따른다. 여기가 아까 63.7에 10의 제곱이었고, 자, 점수인데 어떤 점수 이상이면 합격이야. 그치? 그래서 그 점수를 찾아야 돼. A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점수가 A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 합격자를 내가 직접 보면서 너 합격, 너 불합격 이렇게 체크할 수는 없어. 알 수 있는 건 전체 중에 확률이야. 비율이야. 그러면 내가 요 문제랑 아까 뒤에 풀었던 거랑 요거랑 뭔 차이가 있냐면 얘는 뭐야? 점수를 알아. 얼마 이상이면 된다는 그 기준점을 아는 거지. 그치? 근데 그래서 기준점을 아니까 확률을 찾아서 명수를 찾은 거지. 근데 지금은 뭘 알까? 점수를 몰라. 대신 뭐는 알아? 명수를 아는 거야. 자, 지금 우리가 5,000명 중에 몇 명이 합격을 해요? 50. 네. 그럼 5,000 중에 50이 바로 합격할 확률인 거야, 얘들아. 그럼 이게 얼마야? 0.01이야. 100분의 1이라고, 100분의 1.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이 얘들아 0.01, 100분의 1이라는 뜻이야. 알겠어? 그러면 봐봐. 우리는 정규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지금 아직은 표준 아니고 그냥 정규분포야. 그럼 가운데가 63.7이 있고 몇 점 이상이면 우리가 합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점수를 몰라서 선생님 지금 별이라고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별인 거야 선생님. A라고 써놓고 다시 별로 있네. 이렇게. 그럼 여기의 넓이가 여기에 해당하는 땅이 0.01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요 사이에 있는 요 블럭의 넓이는 얼마가 되는 거야? 0.49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죠? 선생님 Z값 2.33이 이거예요. Z값 2.33이 여기 해당하는 0.49예요. 얘기할 수 있어. 그렇다고 해서 얘들아 63.7에다가 2.33 더하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안 돼. 왜 다른 거야? 63.7은 확률 변수 X, 얘는 확률 변수 Z. 표준화 시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켰을 때 2.33 나오는 거지. 그치? 결국에는 뭐예요? 별에서 평균 63.7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눈 얘가 2.33이 나올 때 그때가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 점수 이상. 그래서 여기다 곱하니까 23.3. 그럼 별은 23.3 더하니까 얼마야? 87 이렇게. 그래서 87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거기서 더 점수가 높아가지고 94.6점이면 장학금인데 장학금은 그래서 0.1%? 그래서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이렇게 5명이 나오는 요 얘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풀어보았다. 됐죠? 네. 12번 봅시다. 네, 갑시다. 문제 12번. 서로 다른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n개의 주사위 눈의 수를 확인하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을 240번 반복하는데 n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모두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자. 시그마를 구해놨고 저 값을 구해라. 결국에 n 값을 구해야 뭔 얘기를 하겠네. 그지? n 값을 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요거 확률 구하는 문제를 이제 넘어가는 거야. n 값 구할 때까지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뭔가 복잡해 보여요.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 큰일 났네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 주사위의 눈을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n개의 주사위 눈을 확인하는데 그 시행을 반복한다. 근데 n개의 주사위의 눈이 모두 홀수가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난리도 아니네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무슨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240번 반복하는 거 보니까 이항분포로 느낌이 나면 이제 그래도 잘 온 거지, 그치? 근데 문제는 그래, 한번 해봐.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쓰는 것까지는 좋겠고 이 다음에 몇 번 반복하고 있어? 240이니까 여기까지는 자신감 있게 쓸 거란 말이지. 근데 이제 지금 뭐가 어려운 거야? 이 확률이 뭐지? 지금 그 얘기가 드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확률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확률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근데 주사위 눈을 보면 주사위 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3개의 주사위를 던진다고 하면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가 나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홀수가 나오는 확률, 홀수가 나오는 확률, 홀수가 나오는 확률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6까지지. 그럼 그 중에 홀수는 몇 개예요? 1, 3, 5, 3개야. 그러면 주사위 한 개를 굴렸을 때 홀수가 나오는 거는 2분의 1의 확률이지, 그치? 근데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3개를 굴리면 2분의 1이 몇 개가 붙는 거야? 3개가 붙는 거야. 와, 너네 이걸 바로 생각했다고? 그럼 이제 끝났어,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돼? 지금은 3개일 때는 이게 그러면 몇 개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지. 5개면. 5제곱. 6개면. 6제곱. n개면. n제곱. 그러니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2분의 1에 n제곱이라고 하는 얘가 확률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에 모르니까 이제 P 썼다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해가지고 놓겠죠. 그러면 이하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 편차 구하기가 쉬울 거다. 자, 그러면 평균 240에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에 n제곱. 여기까지가 np의 역할. 그 다음 npq까지 해야 분산이지, 그치? 그럼 여기다 q를 하면 어떻게 써야 돼? 1-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 원래? 루트를 씌워야 4분의 15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봐도 안 그래도 여기 지금 밑에가 시끄러운데 여기다 루트까지 씌우면 너무 시끄럽지, 그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얘가 4의 제곱, 15제곱 얘를 불려줘버려. 이게 분산하고 똑같다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방정식 푸는 거예요. 자, 근데 방정식 풀 건데 지금 보면 2분의 1의 n제곱이 아주 나를 거슬리게 하고 있어. 그러면 2분의 1의 n제곱 같은 거를 t라고 치환을 하시면 240 곱하기 t 그 다음 어떻게 돼? 1-t 그게 4 곱하기 4에 15 곱하기 15가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계산 조금 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그럼 240만 좀 나눠줄게요. 그럼 240이 여기가 있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5로 해요? 5, 3, 15 5, 4 5, 8 3 16 돼요? 이제 더는 안 되죠? 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 t 곱하기 1-t인데 그게 16, 16에 15, 1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선생님 일부러 계산 안 하고 이렇게 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 곱해가지고 t 제곱으로 해가지고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 근데 숫자가 좀 거시기 해서 일부러 이렇게 둔 거야. 보여? t가 뭐면 좋겠어? 16분의 1. 사실 둘 중에 하나야. 16분의 1이든 16분의 5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를 t를 16분의 1이라고 두면 얘는 1-니까 16분의 15로 곱하겠죠, 그쵸? 그럼 요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16분의 1이죠. 16분의 15는 왜 안 돼요? 2분의 1. 네, 이런 꼴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이게 지금 16분의 1이요. 그럼 n은 얼마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요거. 그러면 얘가 구해야 되는 거 x가 21이야.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서 z 21 마이너스 평균 그 다음 표준 편차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네. 표준 편차는 4분의 15 이거 평균 여기까지만 한 거 240에 16분의 1 어떻게 돼요? 네. 요거 그거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 잘 구해줘요. 얼마예요? 4분의 15에 1분의 6? 그러면 어떻게 돼? 15분의 24, 5분의 8. 그럼 10분의 16, 1.6 이하. 그럼 어떻게 돼? 1.6 이하. 1.6 이하. 여기다가 0.5 해주면 되겠죠?
뒷부분 계산은 정말 계산일 뿐이고 앞쪽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이거요. 요거 P 찾는 거.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는 이거를 찾아내는 거. 그 다음 이제 찾고도 저 방정식 풀 때인데 또 난감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 t 곱하기 1-t 요런 꼴 있잖아. 요런 거는 직접 다 계산해가지고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 인수분해를 할 때도 좀 잘하셔야 되고 하는 것보다 저렇게 볼 수 있으면 저렇게 찢어가지고 보는 게 더 예뻐.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디가 끝난겨? 하나가 끝났고 이제 모집단과 표본집단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갔죠? 네, 그 자료에 들어있는 거기죠. 네. 이제 또 잠깐 또 어려운 문제랑 막 좀 몇 개가 섞여 나와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또 쉬운 것도 나오긴 하는데 아직 뒷부분 꽤 남았어요. 열심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얼마나 남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도전 문제. 본 문제는 6개 남고 도전 문제 썩 남았고 우리 중단원하고 대단원은 선생님이 다룬 적이 없어서 그걸 먼저 다룰게. 알겠지? 그래서 순서는 그렇다. 진도가 다 안 끝나더라도 시험 범위에는 모두 포함되어 있다. 알겠죠?